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윤서아라고 합니다. 결혼 7년차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은 착하고 아이는 아직 없지만 그럭저럭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면요. 시어머니. 결혼하고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항상 야, 너였죠.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저를 미워했는지, 그리고 그 미움의 뿌리가 무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건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어요. 네 엄마 닮아서 그 눈웃음이 꼭 그래.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혀.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댁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봤고, 소고기는 직접 핏물을 빼가며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퍼질 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한 번도 수고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국물 색이 왜 이래? 간도 안 맞겠네. 어머니, 아직 간 안 했어요. 드시기 전에 맞출게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익숙합니다. 결혼하고 7년,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속이 뒤집혀도 얼굴에는 미소를 띄우는 것. 그게 제가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따라 시어머니의 눈빛이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 미소 지으며 맛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그 웃는 거 그거 좀 하지 마. 네, 네 엄마 닮아서 그 눈웃음이 꼭 그래.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혀.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 엄마. 제가 7살 때 돌아가신, 얼굴도 흐릿하게만 기억나는 우리 엄마. 시어머니가 왜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알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떨리게 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 아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감정인지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에는 미역국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울렸고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됐어. 국이나 신경 써.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부엌을 나가버렸습니다. 등 뒤로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안다는 거, 그리고 그 감정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 엄마, 대체 우리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7살 이후로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는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처음으로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7년 동안 받아온 구박, 이유 없는 미움, 차가운 눈빛, 그게 전부 엄마 때문이었던 걸까요? 미역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갑자기 그 김이 제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아니, 김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원래 저렇게 예민한 분이야? 남편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아니, 원래 안 그러셨는데 너 처음 데려갔을 때부터 좀 이상했어. 네 얼굴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남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내 얼굴을 보더니? 엄마를 닮은 내 얼굴.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엄마 사이에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30년 동안 묻혀 있었다는 것을. 낡은 졸업 앨범 속 젊은 시어머니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는 제 엄마가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를 어떻게 알지?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지?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야 했고, 마음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 둘째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내 방 옷장 정리 좀 해라.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건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굳게 닫혀있던 그 방.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맨 위 선반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거웠어요. 내려서 열어보니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낡은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졸업앨범. H대학교 1988년 졸업앨범. 호기심에 펼쳐봤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 사이로 젊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젊은 아빠가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엄마. 저는 엄마 얼굴을 사진으로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아빠 서재에 있는 엄마 사진과 똑같은 얼굴. 셋이 같은 학교였어.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그때 앨범 여백에 연필로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흐릿하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준혁아, 나는. 그 뒤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우개로 여러 번 문지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준혁, 아빠 이름이에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빠를 좋아했던 거구나. 근데 아빠는 엄마를 선택했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엄마를 닮은 나를 미워하는 거구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일 때문에 엄마가 아빠를 만났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7년 동안 미움을 받아온 거였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무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시어머니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졸업앨범에 닿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 어머니, 이게... 당장 내놔.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와 졸업앨범을 낚아챘습니다. 그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빠 아시는 거죠?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과 오래된 상처가 뒤섞인 눈빛. 하지만 대답 대신 시어머니는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뺨이 얼얼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네 엄마가 뭘 했는지 알아? 그년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0년을 품어온 한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청춘 전부가 이 이야기 안에 있다는 것을. 시댁에서 돌아온 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하지만 뺨을 맞던 순간 시어머니 눈에 고인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건 분노만이 아니었어요. 30년 묵은 상처가 터져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은퇴 후 아버지의 유일한 낙은 독서와 산책이었어요. 엄마가 떠난 뒤 재혼도 하지 않고 오직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사신 분. 아빠. 서아 왔어. 커피 마실래?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무너질 걸 알면서도 물어야 했습니다. 아빠, 나 물어볼 게 있어. 그래, 뭔데?
아빠, 우리 시어머니랑 전부터 아는 사이였어. 커피포트를 들던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등을 보이고 계셨지만 어깨가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복잡했어요. 놀람, 당혹, 그리고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표정. 전부터 아는 사이가 맞아, 아빠.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깊고 긴 한숨. 그래, 원래 아는 사이였어. 뭐, 원래 아는 사이였는데 처음부터 왜 말 안 했어? 굳이 말해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았어. 옛날 일이고 너희 결혼 준비할 때 그게 영향 줄 것도 아니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지긴 뭐가 괜찮아져. 나 7년 동안 그 집에서 무슨 취급 받았는지 알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북받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왜 그러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아야, 맞아. 시어머니가 아빠 좋아했던 거 맞지? 아버지가 소파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갑자기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래. 내 시어머니 정자가 날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외면한 거야? 미영이를, 내 엄마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첫눈에 반했어. 정자 소개로 미영이를 처음 만났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정자한테 미안했지. 근데 마음이 어쩌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 그리고 시어머니의 짝사랑. 30년 전 세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이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원한을 품을 만한 일이 뭐야?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잘 몰라. 정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거든.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봤어. 그럼 시어머니 입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미영이 친구 중에 혜진이라고 있었어. 셋이 제일 친했거든. 그 사람이라면 혹시 알지도 몰라. 저는 결심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 그걸 알아야 이 악몽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연락처로 혜진 이모를 찾아갔습니다. 이모는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엄마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이었다는 분. 저를 보자마자 이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세상에, 미영이 딸이구나. 눈매가 똑같네. 이모, 안녕하세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앉아, 어머. 진짜 미영이 판박이다. 이모가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모, 박정자라는 분 기억하세요? 커피잔을 내려놓던 이모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자, 갑자기 왜? 그분이 제 시어머니예요. 이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정자가 내 시어머니야? 네. 결혼하고 7년 동안 이유도 모르고 미움받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아빠를 좋아했다는 거. 이모가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전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정자가 준혁이를 좋아했지. 대학 4년 내내 준혁이만 바라봤어. 그럼 엄마는요?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지. 셋이 같은 과였으니까. 이영이도 나도 다 알았어. 정자가 준혁이 좋아하는 거. 그런데 왜? 근데 준혁이가 먼저 미영이한테 고백한 거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미영이가 뺏은 게 아니야. 준혁이가 먼저 미영이한테 다가갔어. 정자가 자기 좋아하는 줄 알면서도.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 친구가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한테 고백한 거잖아. 거절해야 하나, 받아들여야 하나 며칠을 울었어. 그래서요? 결국 받아들였지. 이영이도 준혁이를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정자한테 솔직하게 말했어. 시어머니가 뭐래요? 이모의 눈에 오래된 슬픔이 어렸습니다. 웃더라. 괜찮다고. 둘이 잘 되면 자기도 좋다고. 축복한다고. 그런데요? 그 뒤로 정자가 변했어. 웃긴 했는데 눈이 안 웃었어. 그러다 졸업하고 연락이 끊겼지. 미영이가 결혼할 때도 내가 태어났을 때도 연락 없었어.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괜찮지 않았던 사람, 30년 동안 그 상처를 혼자 삭힌 사람, 그게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모, 그럼 시어머니는 빼앗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선택받지 못한 거네요.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더 아팠을 거야. 빼앗긴 거면 원망이라도 하지. 근데 처음부터 선택받지 못한 건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잖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쌍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한 상처, 그걸 30년 동안 안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모,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어머니가 아직도 아빠를 좋아할까요? 이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첫사랑은 아니죠. 평생 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진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덮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누군가는 30년 묵은 매듭을 풀어야 했습니다. 혜진 이모를 만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직접 마주해야겠다고. 더 이상 피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혼자 시댁을 찾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저와 시어머니, 두 사람만의 문제였으니까.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뭐야, 오늘 오기로 했었나? 아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셨는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혜진 이모 만났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진이를 내가 어떻게 무슨 일로 왜? 30년 전 일이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왜 저를 미워하시는지. 누가 널 미워했어? 피해망상도.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도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우리 아빠 좋아하셨다는 거. 시어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고 계셨는데 찬물이 출렁거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좋아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대학 4년 내내 그 사람만 봤어. 눈에 밟혀서 다른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어머니, 근데 그 사람은 날 한 번도 안 쳐다봤어. 내 절친을 선택했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빼앗긴 것도 아니야. 처음부터 선택받지 못한 거야. 그게 더 비참해. 경쟁이라도 했으면 원망이라도 하지. 난 시작도 못 해봤어.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네가 며느리로 들어왔어. 그 남자랑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네가.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얼굴 볼 때마다 미영이가 보여. 그 웃는 눈이 똑같아. 그게 얼마나 미치겠는지 알아? 어머니, 저는요?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만난 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왜 제가 그 벌을 받아야 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년이에요, 어머니.
7년 동안 제 이름 한 번 안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잘못은 아니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네 얼굴만 보면 그때 그 기분이 되살아나. 선택받지 못한 그 기분이. 시어머니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이야. 30년을 이러고 살았어. 방 안에 두 여자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상처로, 한 사람은 이유 없이 미움받은 서러움으로, 우리는 그렇게 처음으로 서로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주한 그날 이후 저는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을 봤습니다. 30년 묵은 상처가 터져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 아픔이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요. 그래서 내가 계속 맞아야 해. 이해한다고 해서 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7년,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눈치 보고, 생신마다 구박받고, 매번 야, 너 소리 들으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쌍한 건 알겠어요. 근데 저는요? 저는 누가 불쌍해 주나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서아야, 밥 먹었어? 뭐 시켜 먹을까? 저는 소파에 앉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왜? 나 이혼하고 싶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방을 든 채로 멈춰 섰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7년이야, 7년.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빠, 엄마가 왜 나한테 그러는지 알아? 우리 아빠 때문이야. 우리 아빠가 30년 전에 오빠, 엄마 짝사랑을 외면하고 우리 엄마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아야, 나 아무 잘못 없어. 엄마 아빠가 만난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내가 7년 동안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오빠는 알았어. 오빠, 엄마가 나한테 왜 그러는지 알았어. 나도 몰랐어. 진짜 몰랐어. 서아야, 몰랐으면 왜 가만히 있었어?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 못하는 거 알잖아. 그래, 알아. 오빠는 못하지. 평생 못하지.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오빠랑은 못 살겠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서아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진짜 이번엔 말할게. 말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30년 된 건데. 그래도 달라질 수 있어. 엄마도 사람인데 설마 평생 그러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때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떨리는 목소리. 현우야, 서아 있으면 바꿔봐.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으니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아야, 또 제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내일 와줄 수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묵은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서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차였어요. 아빠가 왜 여기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거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두 사람 모두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서로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표정이었으니까.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야,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 마음 알고 있었어. 근데 못 본 척했어.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도대체 왜 내 마음을 모른 척한 거야? 미영이를, 네 마음을 알기 전부터 미영이를 먼저 좋아했어. 그건 사실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한테 상처 준 건 내 잘못이야. 알면서 외면한 건 비겁한 거였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기 싫은 거겠죠. 30년이야. 주녀가 30년을 그 상처 안고 살았어. 알아. 그래서 이렇게 왔어. 너무 늦었지만.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자야,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서아한테까지 그 상처가 간 것도 내 책임이야. 내가 그때 제대로 사과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아버지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내 딸이 7년 동안 힘들었던 거 다 내 탓이야. 내가 너무 비겁했었어. 날 용서해줘. 그리고 우리 서아.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에 30년치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서러움, 그리움, 그리고 뭔가를 놓아주는 듯한 빛. 일어나. 주녀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릎 꿇으면 못 일어나.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하얗게 센 머리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이는 행복했어?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짧았지만 행복했어. 서아 낳고 매일 웃었어. 그래, 그럼 됐어.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이가 행복했으면 나도 그걸로 됐어.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워한 건 엄마가 아니었다는 것을, 선택받지 못한 자기 자신을 미워했던 거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서아야, 거기 있었어?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울었는지도 모르게. 시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서아야, 세 번째 이름 부름이었습니다. 미안해. 네 잘못이 아닌 거 알면서 나 혼자 감당 못해서 너한테 풀었어.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은 건.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대답 대신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는 사람을. 그날 이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정해진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작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대신 이제는 서아야가 되었습니다. 국간이 짜다는 핀잔 대신 수고했어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솔직히 불편하기도 했어요. 7년 동안 익숙해진 게 갑자기 바뀌니까 적응이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야, 너 라고 하시다가 멈추셨어요. 그리고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시며 서아야 라고 고쳐 부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피식 웃으셨고요. 처음으로 함께 웃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생신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생신상을 차리면서 속으로 울었는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셨어요. 서아야, 뭐해? 어머니, 왜 일어나셨어요? 더 주무시지. 잠이 안 오더라고. 나이 먹으면 그래. 시어머니가 제 옆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미역국 냄비를 들여다보셨어요. 냄새 좋다.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해드릴게요. 응, 근데 서아야. 네.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 미영이 내 제일 친한 친구였어.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대학 때 미영이가 내 짝이었거든. 매일 붙어 다녔어. 밥도 같이 먹고 도서관도 같이 가고. 시어머니의 눈이 멀리 30년 전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미웠는지도 몰라. 제일 친한 친구한테 뭔가 진 기분이랄까. 아니 배신감이었던 것 같아. 어머니, 근데 미영이가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나 펑펑 울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망하면서도 미영이가 너무 보고 싶었나 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아무 상관도 없는 너한테 화풀이했네. 미영이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만.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너한테 준 것 같아. 그동안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미역국 불을 끄고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내가 잘한 게 있어야지. 그래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시어머니의 손이 어색하게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했습니다. 생신상을 받으신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먹을 만하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칭찬이야? 시끄러워. 먹을 만하다는데 뭘. 저는 웃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웃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흐릿하게만 기억나던 엄마의 얼굴이 오늘따라 선명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괜찮을 거야. 30년 묵은 매듭이 풀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풀렸습니다. 미움은 끝났고 이해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용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